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미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이야기의 무게가 더욱 깊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바로 하치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어떤 물건이든 하루 이틀이면 문 앞으로 배달되어 오는 시대가 되었지요.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가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다린다는 것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일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어쩌면 모두 기다림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군대에 간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마음, 기차 플랫폼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가슴 두근거림, 멀리 타지에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 긴 저녁.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을 보여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그 어떤 글보다도 깊은 울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자녀들은 각자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 차 한 잔의 향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존재.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그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만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하나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담겨 있는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하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을 알지 못하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세상에 남긴 영원한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1923년 가을, 일본 아키타현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도시와 농촌은 전혀 다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의 소용돌이도 닿지 않는 듯한 조용한 농가의 마당 한편에서 하나의 작은 생명이 세상에 첫 울음 아닌 첫 낑낑거림을 내었습니다. 하치코. 아키타견 수컷 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강아지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귀는 접혀 있었고 꼬리는 아직 탄력 없이 늘어져 있었으며 발바닥은 분홍빛으로 보들보들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훗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하치코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이 강아지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 도쿄 제국대학교의 농업학 교수 우에노 히데사부로 박사가 이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에노 교수는 당시 도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근엄한 학자의 풍모를 지녔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분이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아키타견이라는 순수 일본 견종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당당한 체형과 충직한 눈빛, 그리고 한번 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 품성이 우에노 교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짚을 깔아 만든 임시 이동장 안에 실려 기차를 타고 도쿄로 온 하치코. 그 긴 여정 동안 강아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낯선 흔들림 속에서 꼼짝 않고 웅크려 있었을 그 작은 몸뚱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절로 뭉클해집니다.
교수의 저택 현관 앞에서 상자 뚜껑이 열렸을 때 하치코는 처음에는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 환경이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 앞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그 목소리가 어떤 마법이라도 부렸던 것일까요? 하치코는 천천히 네 발을 내디디며 상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손을 냄새 맡더니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손등을 핥았습니다. 교수는 그 순간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근엄한 표정이 아닌 어린 시절 소년의 얼굴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겠지요. 그렇게 하치코와 우에노 교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하치코는 저택 안을 탐색하듯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나무 마루의 감초, 다다미 방에서 풍기는 풀냄새,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향기. 교수의 부인이 가끔 쓰다듬어 주었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밥을 챙겨주었지만 하치코의 눈은 언제나 우에노 교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교수가 서재에서 나올 때 하치코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교수가 현관에서 가방을 들 때면 하치코는 따라 나서려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지요.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하치코는 쑥쑥 자랐습니다. 아키타견 특유의 두툼한 털이 풍성해졌고 꼬리는 위로 말려 올라갔으며 두 귀는 꼿꼿하게 세워졌습니다. 시부야 동네에서도 이 잘생긴 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우에노 교수는 매일 아침 시부야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역으로 돌아왔지요. 처음에는 하치코가 그냥 집 앞에서 배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치코는 교수를 따라 역까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도 부인도 처음에는 이것이 습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따라오는구나 싶었겠지요. 하지만 하치코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교수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교수와 함께 시부야역까지 걷는 일과가 그 길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봄날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를, 가을에는 노랗고 붉은 단풍잎이 발 아래 소복이 쌓인 길을,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나누며 교수는 역 입구 앞에서 하치코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치코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눈을 맞추며 말했겠지요. 오늘도 잘 있어. 저녁에 돌아올게. 하치코는 교수가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들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치코는 다시 역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가 돌아올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개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시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치코는 언제나 교수보다 조금 일찍 역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면 승객들 사이로 교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부야역 근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매일 보았습니다. 가게 아저씨들도, 시장 아주머니들도, 학생들도. 아, 오늘도 저 교수 개가 나와 있구나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치코는 어느새 시부야역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비가 오는 날에도 하치코는 나왔습니다. 장마철의 도쿄는 음습하고 끈적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줄지어 떨어지고 역 앞바닥은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빠르게 역 안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하치코는 역 입구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털이 빗물에 젖어 납작하게 달라붙어도 발바닥이 빗물. 웅덩이에 잠겨도 하치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오직 개찰구 방향만을 바라보면서 시장통에서 생선을 파는 아저씨가 어느 날 하치코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하치코,
오늘은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나와 있냐? 하지만 하치코는 그 아저씨를 잠깐 돌아보고는 다시 역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교수가 우산을 들고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 하치코는 온몸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뛰어가 교수의 발 앞에 앉아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얼굴을 핥으려 했지요. 교수는 웃으며 우산을 하치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녀석아, 비 맞으면 안 되지. 그렇게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개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빗속에서도 그 뒷모습은 얼마나 따뜻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눈이 오는 날에도 하치코는 나왔습니다. 12월의 도쿄는 때로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앉는 눈송이가 역 앞 광장을 하얗게 덮어가는 동안 하치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위에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귀 위에도, 꼬리 위에도. 조금씩 쌓여가는 하얀 눈은 마치 하치코를 작은 눈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치코의 눈망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방향. 오직 한 사람이 나타날 그 문을 향해. 역 근처 꼬마 아이들이 하치코에게 달려와 눈을 털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치코가 좋았습니다. 하치코도 아이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눈은 언제나 역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런 하치코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피곤한 저녁, 역 앞에서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하치코의 명성은 시부야역 앞만이 아니라 근처 시장통에서도 자자했습니다. 아침 일찍 교수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치코는 가끔 시장 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비릿하고 싱싱한 냄새, 갓 지은 두부 냄새, 볶은 참깨 냄새. 시장통은 매일 아침 생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 야마다 씨는 하치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종종 작은 생선 한 마리를 하치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이, 하치코. 오늘도 교수님 배웅하고 오는 거냐? 대단한 녀석이야, 정말. 하치코는 꼬리를 흔들며 생선을 받아들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늘 집으로,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역으로. 야채 가게 할머니는 하치코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개가 교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 할머니의 말은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치코는 단순히 귀여운 동네 개가 아니라 어느새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녁이면 교수와 하치코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는 서재에서 논문을 쓰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하치코는 그 옆에 혹은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수가 때로 책에서 눈을 떼어 하치코를 바라보면 하치코는 눈을 반쯤 뜬 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 교수의 부인은 종종 이 두 존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연구에 지쳐 보일 때도 하치코가 옆에 있으면 얼굴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인 자신도 하치코를 아꼈습니다. 남편의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름밤이면 유엔츠의 안가와 일본식 마루복도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교수가 부채질을 하며 별을 바라보는 옆에서 하치코는 코를 킁킁거리며 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풀벌레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삶의 소음들. 그 시간들이 교수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리고 하치코에게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 오히려 행복인 때도 있습니다. 1925년 5월 21일. 그 전날 밤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치코만이 기억할 뿐이지요.
그날 교수는 조금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교수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교수는 평소처럼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치코는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수는 어느 순간 책에서 눈을 떼어 하치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 하치코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치코, 너는 참 좋은 녀석이야. 그 말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교수는 알았을까요? 하치코는 알았을까요? 그날 밤 하치코는 교수의 침실 문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 웅크린 채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이. 1925년 5월 21일 아침, 교수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현관을 나섰지요. 하치코는 평소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5월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진록의 푸르름 사이로 새들이 노래하고 길가의 풀들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역 앞에 도착했을 때 교수는 늘 그랬듯 하치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치코는 꼬리를 흔들며 교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있어. 교수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치코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교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쿄 제국대학교에서 교수는 강의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교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치코는 시부야역 앞에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가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치코는 사람들 사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모자, 익숙한 가방, 익숙한 발걸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승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차까지 들어오고 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치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역 앞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하치코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려 역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직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개는 인간보다 더 예민한 감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도 개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치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교수의 부인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치코를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집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진 부인은 결국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치코는 잠시 교수의 제자였던 코바야시 씨 가족에게 맡겨지기도 했고 이웃집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치코는 결국 시부야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멀리 데려다 놓아도 하치코는 기어코 그 길을 찾아서 역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죽었는데 왜 역에 나오는지를.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하치코가 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 근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선가게 야마다 씨는 그날부터 매일 하치코에게 조금씩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야채가게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에 헌마대자루를 가져다 하치코가 앉는 자리 아래 깔아주었습니다. 역무원 아저씨는 추운 겨울이면 역 처마 안쪽에 하치코가 들어와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연대. 인간들이 이 작은 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5년이, 7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치코의 털은 조금씩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아키타견 특유의 힘차고 탄력 있던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날씨가 흐린 날에는 잘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치코는 여전히 역 앞에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하치코의 발등 위에 계절의 눈이 쌓이고, 낙엽이 스쳐 지나가도 하치코의 눈망울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개찰구 너머, 언젠가 교수님이 그 모자를 쓰고 걸어 나오실 그 방향으로. 1932년 도쿄 아사히 신문에 하치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 이즈미 씨가 우에노 교수의 옛 제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충견 하치코 7년을 기다리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던 날, 도쿄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부야역에는 하치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치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사진을 찍든, 눈물을 흘리든 하치코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935년 봄이 오기 직전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치코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13살의 나이. 개에게는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상충증이라는 병이 하치코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치코는 여전히 역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뛸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치코는 한 걸음, 그 발을 옮겼습니다. 역 앞 광장까지의 그 길이 이제는 멀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1935년 3월 8일, 하치코는 역 앞 광장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방향을 향한 채로, 언제나처럼. 수의사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치코의 심장에서는 교수의 장갑 한 짝이 발견되었다고. 교수가 하치코에게 장난감으로 주었던 그 장갑을 하치코는 10년 내내 삼키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장 속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치코는 죽는 날까지 교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 하치코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기차는 신칸센이 되었고 도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부야역은 매일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복잡한 환승센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시부야역 앞에는 지금도 하치코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1934년 하치코가 아직 살아있을 때 세워진 그 동상. 전쟁 중에 동상이 녹여져 사라졌다가 1948년에 다시 세워진 그 동상. 지금도 그 앞에서 매일 수천 명이 약속을 잡고 기다리며 만납니다. 시부야 하치코 앞에서 만나자는 말이 일상이 될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치코의 이야기는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치코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개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하지만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무언가의 순수한 형태였다고.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었다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게라든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든가. 나이가 들수록 그 계산이 정교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적게 받으려는 자기 방어의 본능이겠지요. 하지만 하치코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건 없건,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건 아니건 그런 따위의 판단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그 기억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진짜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치코의 10년은 그러므로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한 존재의 10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하치 이야기, 미국 버전에서 교수는 파커 윌슨 교수로, 배경은 미국 로드아일랜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리처드 기어라는 배우가 파커 교수를 연기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영화도 미국 영화도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린 것이었겠지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순수한 사랑과 기다림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리라는 말이 낡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르게 연결되고 빠르게 끊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무언가를 진심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어딘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늙고 병들어도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줄 사람. 하치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불합리해 보여도, 얼마나 이루어질 수 없는 기다림이어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화를 보신 여러분께서 혹시 오래된 인연 하나를 떠올리셨다면 그 인연에 다시 한번 따뜻한 연락 한 통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